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점심 맛있게 먹고 저희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여기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또 자유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더워서 자켓을 벗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자유로운 삶으로 잡아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얘가 또 맛이 갔네요. 얼어붙었네요. 이런 지금 컴퓨터를 재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 이제 시작할 동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미국의 그 아이오와 주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이게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미국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캘리포니아 있죠. 이쪽이 이제 워싱턴 DC, 그쪽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있는데, 요 거의 가운데에 이제 그 아이오와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원래 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여기 시카고가 가운데 있고요. 시카고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얼마나 멀어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시골이냐. 그러다가 점점 시골로 가다가 이제 아이다호까지 이렇게 시골로 가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랑 이쪽 워싱턴, 오레곤 이쪽은 이제 더 이게 좀 확 해변가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주도 시골이에요. 예. 제가 사는 데는 이제 그 에임스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음식 솜씨가 늘 수밖에 없어요. 한국 음식 솜씨가 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인구는 거의 백인이 86% 이상 됩니다. 완전 백인 동네예요. 그래서 딱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그 북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키도 작은데. 학생들이 옆에서 쓰면 막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냥 한 190 막 이렇게 되고, 특히 남자애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는 한 2% 남짓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마이너죠.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 북유럽에서 많이 넘어와서 그런지 그 교회들이 그 루터교 교회가 많아요. 루터런 처치라고 그러는데, 루터교들이 많고, 그래서 에임스 제가 사는 데는 그래도 그 학교가 있는 대학 타운이라서 괜찮은데, 조금만 이렇게 한 30분, 1시간만 벗어나면 이게 로컬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그 백인 애들이 이렇게 먹고 있다가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 동양인이 신기해서. 예. 그래서 그런 동네에 살고 있고요. 예. 혹시 미국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도 어쩌다가 거기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좋냐고요?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냐 한국이냐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가 좋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너무 좋은 점이 많고 또 미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거는 미국이 더 잘 맞아요. 한국은 이제 좀
따지지 말고 시키면 좀 해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좀 저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한국에서 일할 때. 예.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뭐를 하는 거를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예. 대신 이제 한국은 저도 국적은 미국으로 바뀌었지만 피는 한국 사람이라. 예. 자, 이제 다시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완전히 가운데 있죠. 여기 또 이 아이오와주 가운데에 있는 게 에임스. 그래서 아이오와의 주의 별명이 하트랜드예요. 심장의 땅.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딱 심장이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 다운타운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타운 모습입니다. 완전히 시골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건물들도 좀 오래된 건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 여기 옥수수밭입니다. 옥수수밭. 옥수수밭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와에 오시면 4가지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차 타고 다니시면 옥수수, 콩, 옥수수, 콩, 콩콩. 아주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수 있죠. 자, 이거 옥수수 콤바인이에요. 콤바인. 이 사람이 요만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줄 이게 짐작이 가시나요? 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그냥 말립니다. 그냥 말려요. 완전히 바싹 마를 때까지 말리고 이 콤바인으로 그냥 쫙 이게 지금 해서 여기 보면 옥수수 알이 탈탈탈탈 털려가지고 이게 옥수수 알만 쌓인 거거든요. 이거를 일로 보내면은 옆에 또 이 트랙터 큰 걸로 이걸 받는 애가 옆에 따라가요. 이것처럼. 얘는 콩이에요, 콩. 요거 지금 콤바인 앞에 달린 게 다르죠? 얘는 옥수수용, 얘는 콩용. 이래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이. 이거 트랙터도 거의 2층 건물 높이 트랙터거든요. 한 대 한 10억씩 합니다. 트랙터가. 자. 저는 그 하트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미국 독립침례교회 다니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마다 모이는 금요 한인 성경 공부 때 모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족입니다. 참, 제 큰아들인데, 요게 몇 개월 전 사진이라 지금 더 많이 컸습니다. 쑥쑥 크더라고요. 큰아들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해갖고, 바이올린 그 오케스트라 하러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 제 아내고, 둘째, 그 다음에 막내, 딸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들 셋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게 제가 일하는 이제 대학이고요. 아이오와 주립대입니다.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사진이고, 사계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위도가 신의주보다 더 위도라 봄, 가을이 있지만 일주일씩입니다. 딱 봄 일주일, 가을 일주일. 바로 더워지고 바로 치워집니다. 근데 겨울 사진이고요. 눈은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제일 힘든 게 바람. 왜냐하면 산이 없어서 그 캐나다 북극 바람이 그냥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차갑고요. 그 다음에 기온도 많이 떨어집니다. 심할 경우에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 그럴 때는 이제 나가다니면 안 돼요. 한 몇 분만 나가면 얼굴에 동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 건물이 이제 제가 있는 그 기계공학과 건물이고 제 사무실이 요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식축구 경기장에 학교. 시골이라 프로팀이 없어서 예전에 우리 프로야구 없을 때 고교야구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딱 그 분위기예요. 대학교 스포츠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건 농구입니다. 농구. 농구장. 자, 이렇게 저희 학교를 좀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철학과 기술과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그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 기억나나요? 그 재즈 피아니스트가 막 이렇게 즉흥 연주를 할 때 그 엄청나게 그 좋은 기술로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그 느끼는 자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예술만 예를 들었는데 어느 분야나 똑같습니다. 어느 분야 무슨 일을 해도 똑같아요. 기술이 있고 철학이 있을 때 그거를 내 마음대로 표현이 될 때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식당에서 만두를 빚어도 그렇고 청소를 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은 자유롭지 않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여기? 다 자유롭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원하는 삶이죠. 자, 철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똑같은 현상을 봤어도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 결국 세계관, 가치관이죠. 그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세상 일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가 바로 내 철학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근데 본인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철학이 없으신가요? 철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본인은. 자, 아예 생각도 안 해보셨다. 그렇죠. 자, 철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단지 자기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요. 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 일들을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철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몸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보면 여기 살이 있고 뼈가 다 있잖아요. 이거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뼈와 살이? 우리가 먹는 걸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먹는 걸로 만들어져요.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지방부터 시작해서 내가 먹는 걸로 나는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몸이 알아서 막 다 만들어내잖아요. 피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몸 건강을 신경을 쓰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을 내가 좀 이렇게 좀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해도 사실 먹는 게 운동보다 더 중요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먹는 거를 제어를 못하고 그런 튀긴 거 막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막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잘. 예. 그래서 이제 먹는 게 중요해요. 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이 머릿속에서. 근데 뭐를 가지고 만들어지냐? 바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경험한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 먹는 거는 신경을 쓰면서 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걸 신경을 안 쓰면 자, 그렇게 나쁜 음식을 불량식품들 계속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망가집니다. 그래도 젊은 분들은 그 젊은 빨이 있기 때문에 젊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난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티가 납니다. 먹는 거를 제대로 안 먹고 막 이러면.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자, 먹는 거를 그렇게 불량식품 막 이런 거 먹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으니까 혀에 즐겁거든요. 혀를 즐겁게 하거든요. 혀를 즐겁게 하는 대신 몸을 망치게 돼 있어요. 자, 보는 거, 듣는 거, 경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봐서 너무 재밌고 즐겁고 웃기고 이런 거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정신세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재료로 사용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철학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술이 필요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철학이 있으면 뭐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해요. 내가 내 생각, 내 철학을 표현할 그 재즈 피아니스트의 그 피아노 실력, 그 댄서의 춤 실력처럼 나도 기술이 있어야 내 철학을 표현해야 그때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런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학생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이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체력은 뭘까요? 자, 보면은 탁구 선수들 탁구 치잖아요. 탁구 공이 몇 그램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 운동하는 거 봤어요? 특히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 보면 운동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운동하죠. 탁구 요만한 공 치는데 왜 그렇게 연습을 할까요? 연습한 이유는 그 탁구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플레이까지 내 기술이 흐트러지지 않고 구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몰라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운동선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몸을 쓰잖아요. 여기 일하거나 일하실 때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몸을 써요, 몸을. 몸을 쓰기 때문에 체력이 없으면 기술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자, 국가대표 선수들 보시면 태릉 선수촌 가면은 두 가지 운동을 하잖아요. 각 종목마다 필요한 기술들을 또 그거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기초 체력 운동을 하죠. 네. 자, 기초 체력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 내가 연마한 기술을 끝까지 구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똑같습니다. 자, 제 예를 들게요. 논문 써야 됩니다. 논문 써야 되는데 좋은 논문에 쓰려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엄청나게 딴지를 걸어야 됩니다. 막 이거는 또 왜 그러냐 저거를. 그거를 집중력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갖고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정성스럽게 답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체력이 없으면 야 그냥 귀찮다 그냥 좀 낮춰서 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체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자유로운 삶은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살려면 표현할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특히 이런 경쟁 사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술을 흐트러지지 않고 구사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철학은 우리가 보통 하면 이제 세상의 철학을 생각하잖아요. 자, 유사품입니다. 유사품. 최고의 철학은 진리고,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philosophy인데, philosophy가 뭐예요? 지식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세상의 철학은 성경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철학은 진리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취업을 해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취업을 해서 딱 봤는데 다들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뭐 펀드 그때 막 유행했거든요. 2007년도에.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알기 쉬운 경제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1년 동안 수십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냥 책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책을 읽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해가 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그 엑셀에다가 표를 만들어갖고 주식 이거 고르는 선정하는 기준 다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막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그걸로 투자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거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물론 중간에 하다가 멈췄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버지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제가 음성을 들어서 이거는 은사를 줬더니 지 혼자 쓰고 있네 이래갖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서 경제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경제가 환율도 관련이 있고 이러면 그게 다 정책 그다음에 정치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원래 책을 진짜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식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경제 주식만 하다가 나중에는 인류학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학책, 철학책, 그래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 계기로. 그래서 뭐 많이 읽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부터 시작해서 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단테의 신곡, 뭐 그다음에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문학 작품들도 많이, 카프카의 변신부터 시작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그 철학 공부를 한 이유가 그 철학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철학 공부를 하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정말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른 그런 철학자들은 진리의 파편을 보더라고요. 성경적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 그거를 보고서 성경으로 와서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철학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이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세상 철학만 공부를 하면, 특히 젊은 분들 위험해요. 왜냐하면 정말 비슷하거든요. 정말 진리같이 느껴져요. 특히 제일 그럴듯한 게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가히 천재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그래서 그런 사상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그 바탕이 없으면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여기 젊은 분들은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교양으로라도 읽어야 돼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히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면 본인의 철학을 기술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본인의 철학이 건전하지 못하면, 근데 기술은 좋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건전하지 못한 철학을 막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 미사일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철학이 그러니 이 전 인류에 지금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죠. 특히 기술이,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엄청난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철학하고 체력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술만 가르쳐요. 철학이 없는 인간으로 교육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술은 있어요.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철학이 없어. 그러면 평생 남의 철학을 내 기술로 표현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왜냐? 그냥 머리는 집에 두고 몸만 출근하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더 문제는, 한국은 또 체력에 대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점심 때 밖에 나가서 운동회장에서 축구하고 오면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오후에 수업 안 듣고 존다고. 점심에 운동하지 말라고. 그런 지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철학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좀 불법, 편법을 하라고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런 부정한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인가?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 또 옆으로 셀라고 그런다고. 근데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은 총리로 일했는데 파라오가 직속 상사였잖아요. 파라오가 크리스천 아니었잖아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했겠죠. 파라오도. 다니엘도 총리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왕이 두 번 바뀔 때까지 계속 총리였어요. 그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두 왕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왕 밑에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뭐 부정하다고 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은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지 그거는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기독교 철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 성직자분들 계시는 목사님들 특히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래도 구분이 가요. 이게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는 건지 직장에서 내 일을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에 신경을 안 쓰고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자꾸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는데 이 목사님들은 교회가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많이 속습니다. 본인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나.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그게 또한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외근을 가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앉아서 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서 이제 앉아서 이제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편 47편을 읽고 있었는데 47편 7절 말씀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이 구절을 읽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이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을 쓰라는 건가 나보고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성역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철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은 네가 쓰는 게 아니고 네 인생으로 내가 쓸 거다.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책을 써도 네 인생이 네 책과 같지 않으면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크게 상처를 받는다. 너의 위선으로. 제 아내가 상처받을 것. 그렇잖아요. 제가 집에서 아내를 막대하고 자녀들한테 막대하면서 경건서적 뭐 이런 책을 써봐요. 그러면 제 아내와 자녀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한테 잘 깃든 붓이 되어야 한다. 나한테 붙들리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 분야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제 가정에서는 이제 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왜냐하면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을 하라고 했으니 또 직장에서는 또 제가 또 논문을 쓰니까 논문은 자연 법칙을 제가 연구를 해서 쓰는 사람이잖아요. 자연 법칙에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공부를 해서 또 좋은 논문을 쓰고 또 학생들도 사랑으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집사로서도 섬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철학이에요. 저는 일을 하는 이유도 이거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뭐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어떤 구절을 뭐 주셨다 이랬을 때 그냥 속으로 그냥 지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랬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니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게 좀 그렇게 꽂혔습니다. 저한테 이 구절이. 그래서 기술로 넘어가면 이제 기술은 뭐 각 분야마다 각 기술이 있겠죠. 아까 뭐 만두 빚는 기술도 있을 거고 만두도 대충 빚으면 안 되죠. 진짜 어떻게 빚으면 잘 빚을까? 어떻게 빚으면 이게 삶으면서 잘 안 풀어질까? 이거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드릴게요. 젊은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공중에 띄워요. 공중 부양을 시킵니다. 재료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전자석으로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띄우는 거고 요거랑 요거는 이제 정전기로 띄웁니다. 이거 두 개 다 지금 우주정거장에서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우주정거장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을 띄워서 레이저로 녹여가지고 녹인 금속을 가지고 그 뭐 점도 그다음에 뭐 표면 장력 이런 걸 측정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용접이라든지 주조라든지 요즘에 금속 3D 프린팅 같은 거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런 물성치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 점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온 재료를 개발을 했을 때 얘가 고온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기존의 방법으로 안 돼요. 초고온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띄워가지고 요거는 나이오비움이라는 금속인데 녹는 점이 한 2,500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띄워가지고 지금 한 2,000도에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여기 레이저를 여기로 쏘면은 레이저에서 광자가 나가지고 얘를 돌립니다. 근데 진공에서 돌리기 때문에 이게 한 7시간 돌리면은 1초에 한 5,000바퀴 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형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변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사라든지 미국 공군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뭐 미국 해군 이런 데서 개발한 재료를 이것도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물에서 소금물이 농도가 짙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결정화가 되죠. 결정화. 결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팔았는데 약이 제대로 안 녹아가지고 어떤 특정 성분이 높아져요, 몸에서. 그래서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가 그 약을 다시 다 리콜을 했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리콜을 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약을 만들 때 그 물에다가 그 재료를 다 넣고서 결정화를 시켜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화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150년이 넘게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지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이거 제 손이에요, 제 손. 저희 집 앞에 떨어진 우박이거든요. 이런 거 떨어지면 이것도 이제 결정화에 의해서 생겨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2022년에 이 우박 때문에 쓴 돈이 31조 원입니다, 미국.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려고 이걸 공중에 이제 소금물을 띄우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전극이 있고 아래 전극이 있어서 여기 지금 주사기 같은 걸로 이제 소금물을 안에 이렇게 딱 주사를 넣고서 이거를 여기 보면 이제 표면 장력이 여기 걸려 있고 여기 전기력으로 이렇게 붙잡고 위로 떼는 거거든요. 전기력이 이기면 저게 똑 떨어지면서 공중에 뜹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국 국립연구소가 있어요. 알곤 내셔널 랩이라든지 오크리지 내셔널 랩에 엄청나게 강력한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 엑스레이 우리 병원 가서 이렇게 찍으면 엑스레이 딱 찍으면 뼈에는 이게 뼈가 이제 밀도가 높으니까 걔한테는 많이 걸려서 거기가 하얗게 보이고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가 엄청 강하면 원자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원자 구조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오크리지 랩에 가갖고 지금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 학생은 제 석사 학생인데 이제 8월 1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거든요.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인데
저한테 와갖고 석사학위를 받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친구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만한 게 떠 있다가 증발을 막 하면서 결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오크리치 국립연구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이거를 구현을 해서 그쪽에서 막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거 자기는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이거 올렸어요. 지금 보면 이제 소금물이 이거 한 5시간 떠 있는 거거든요. 5시간 후에 원래 이제 컸다가 증발을 해가지고 여기 이쪽부터 보시면 이제 그 결정이 나와서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죠? 뭔가 보이죠? 네, 결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그 중성자라고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엑스레이 걸로 강하게 쪼이면 이 안에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이 결정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미국 과학재단에서 커리어 어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전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제 철학은 바로 시편 47편 7절 이 결정화 과정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는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은 철학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체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친구가 찰리 컬러라고 저희과 학생이었어요. 저희과 기계공학과 아이오와 스테이트 기계공학과 학생인데 풋볼 선수예요. 미식 축구 선수. 키가 198이에요. 타이트엔드라고 이렇게 딱 이게 라인맨 끝에 서 있어서 막 돌아 들어가서 패스도 받고 막 이런 애거든요. 얘가 학점이 기계공학과 학점이 4.0 만점에 졸업할 때 학점이 3.98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너무 잘해갖고 결국 프로 선수가 됐어요. 미국 프로 풋볼 선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저는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운동을 이렇게 잘하면서 공부도 이렇게 잘하지? 미국 공대 졸업하기도 힘들거든요. 저희는 3분의 1이 졸업해요. 1학년에 들어와서 3분의 1만 졸업합니다. 근데 졸업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과수석을 하고 졸업을 한 친구거든요. 근데 운동을 또 더 잘하니까 풋볼 선수로 간 거예요. 자, 미국의 체육교육은 완전히 사회체육화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킵니다. 적어도 한 종목은 시켜요. 무조건. 한 종목, 2종목, 심지어 3개 하는 애들도 있고 시켜요. 아까 그런 그 찰리 같은 애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체력이 돼요, 얘가. 그러니까 미국 풋볼 선수, 미식 축구 선수들은 그냥 괴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 종목 중에 최고로 신체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미식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운동을 그렇게 하고도 시험 기간에 그냥 2주 동안 그냥 밤을 새요, 거의. 근데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정신이. 그 정도로 그 체력이 좋고 운동을 해서 정신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40대에 가면 어떤 사람은 30대 후반에 그냥 골아버립니다, 회사에서. 의욕이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회사를 다녀요. 일을 하고.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체력이 바닥이 나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40, 50, 60이 돼도 체력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운동이 생활화가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녀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 분들도 계신데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투자 대비 돌려받는 게 가장 큰 것이 체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학 미적분하면 뭐예요? 그거 나중에 써먹어요? 안 써먹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논리력을 키우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키면 무슨 일을 해도 써먹습니다. 그 체력은. 그 체력과 정신력, 그 다음에 그 운동하는 습관이 들면 그거를 써먹어요. 결국은 그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비슷해요. 쭉 가다가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고 되는 사람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서 바로 차이가 벌어져요. 이런 차이가 하나, 둘, 셋 벌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저는 정말 전 교육자 중에 하나로서 너무나 우려스러워요. 아,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교육이다, 한국은. 애들 운동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운동도 좋지만 또 악기를 또 미국은 하나씩 다 합니다. 적어도 하나씩 해요. 저희 아들도, 큰아들도 바이올린하고 트럼펫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바이올린하고 피아노하고, 막내 딸은 아직 어려서 그냥 피아노만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악기를 시키냐? 내가 하기 싫고 힘든 거를 끝까지 매일 연습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잘 하지도 못하는 곡 하나를 딱 마무리를 했을 때 그 성취감, 그 다음에 아, 그래도 내가 싫은 걸 참고 하니까 뭔가 되는구나. 이거를 삶으로 체험시켜 주려고 제가 악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체육을 너무 괄시하고 무시합니다. 한국 교육은. 그거 큰일 납니다. 정말로. 얘네들이 그런 경험을 해볼 데가 없어요. 음악도 안 하지, 체육도 안 하지. 공부를 해요. 공부도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안 타고나는 애가 공부를 하면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되지만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왜 안 되지? 근데 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힘든 걸 참아서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인생에. 요즘 쉬었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구직도 안 하고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이를 악물고 해서 뭔가를 성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 특히 어린 자녀들, 음악, 체육,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정말 강하게 권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또 오래됐나요? 네. 자,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청소부는 철학이 없어요. 그냥 건전한 철학이 없다는 거죠. 건전한 철학이 없으면 뭐예요? 대충 요즘 유튜브 보고 그러면은 뭐 힙합 같은 거 보면은 뭐 금리빨하고 막 금목걸이 나오고 막 하고 돈이 최고고 막 돈 막 이렇게 막 세고 막 금 막 이거 하잖아요. 그런 걸 자꾸 보면 애들이 어린 나이부터 자꾸 보면 돈이 최고구나. 돈만 있으면 최고구나. 애들이 다 유튜브 하려고 그러고 건물주가 꿈이라면서 건물주가. 자, 청소부가 그냥 돈만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청소하기가 싫어요. 빨리 대충 청소하고 쉬어야지 그러고 딱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건물이 엄청 더럽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인간들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청소를 대충 하고 어차피 뭐 대충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불평을, 컴플레인을 했다는 또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치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매주 복권을 사요. 매주 복권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복권만 맞으면 내가 이놈의 직장 때려친다. 스트레스를 받죠. 저녁마다 밤마다 술을 먹습니다. 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니까 일이 더 힘들어지죠. 몸 쓰는 일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똑같은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청소 시작 전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청소를 시작합니다.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근데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청소할 때 열심히 하게 하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하면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깨끗한 건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자, 화장실 복도 청소할 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와 기쁨으로
청소를 해요. 막 콧노래가 나옵니다. 막 이렇게 닦으면서 또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니까 출근을 이게 시작하죠. 그럼 이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또 그 사람도 이제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인사를 하죠. 서로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일이 끝나면 또 일을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합니다. 나가서 일부러 또 뛰기도 하고 운동을 해요.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결과가 좋잖아요. 입소문이 퍼져요.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 너무 건물이 것 같다. 건물주가 그 소문을 듣고 딱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서.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자유로운 삶 살고 싶으시죠? 특히 젊은 분들, 자유로운 삶 살고 싶어요? 네. 자, 철학과 기술과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철학은 그냥 일반 세상 철학, 감히 말씀드릴게요. 개똥 철학입니다. 비슷합니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철학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진짜 철학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나는 세상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 하세요. 좋습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해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세상 철학을 공부를 하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아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어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와서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보는 눈이 생겨요. 바로 무슨 일을 할 때 바로 그 문맥상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철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뭐를 하든지 꼭 공부만이 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어요. 일단 뭐를 하든지 자신이 내 철학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학과 기술이 있어도 체력이 안 되면 끝까지 내 기술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체력은. 이거는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집에서 계시는 가사를 하시는 가정주부들 계신가요?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를 정성스럽게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한 팀이 돼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집에서 또 살림을 하고 그렇게 책임지는 너무나 좋은 조합이에요. 그 살림을 하는 분들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해보는 거. 저도 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일이 쉽더라고요, 일이.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술가의 예를 보여드렸는데, 자, 각자가 예술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되자. 만두를 빚고 청소를 해도 경지에 오른 사람, TV에서 달인들 나오잖아요, 달인들. 그건 기술의 경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눈 뜨면 설레요. 이게 안 되면 눈 뜨면 힘들어요. 또 가야 되나? 일요일 날 어둑어둑해지면 우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기술과 철학과 체력이 된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본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바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요즘 현대 시대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 롤 모델이 없어요, 교회에. 난 정말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이 되는 분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내 자신이 한번 롤 모델이 돼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또 열심히 또 기술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체력도 키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